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3월 첫째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GTX 나 안 해. 두 번째, 공사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세 번째, 복수는 다음에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GTX 나 안 해. GTX가 정말 무기한 표류하고 있는데요. 파주! 저희가 최근에 GTX 뚫려가지고 갔다 왔었죠. 그래서 파주가 상당히 지금 주민분들도 만족도가 높고 신이 난 상태인데 나머지 B노선, C노선 은 정말 하세월입니다. 계속해서 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 상황이 어떤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썼던 기사 제목인데 하세월 GTX B, C 노선 상승 동력 잃은 수혜 단지 이렇게 기사를 썼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 일단 GTX C부터 살펴보면 GTX C 공사비 때문에 문제입니다. GTX C가 공사비가 총 3.3조 원 드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체로 따지면 4조 6천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거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 하나, 동부, 쌍용 등의 건설사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착공식은 했거든요. 근데 실착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건설사들이 2019년 이후로 공사비가 너무 급등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그때 맺은 공사비 갖고는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최소한 3.3조에서 10% 정도는 올려줘야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비 우리가 계약은 하긴 했지만 이거 10%까지 못 올려주더라도 특례가 생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특례를 사용해서라도 공사비를 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례를 말하냐면 GTX-A는 BTO, 그러니까 수익형 민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요게 원래 이 사업비, 공사비가 고정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공사비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올려주는 맥시멈 4.4%까지 올려줄 수 있는 특례가 마련이 됐었어요.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비용이 많이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용 산정이 2020년 말 이전에 된 사업 중에서 작년 10월에 이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이 특례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GTX C 노선은 작년 8월에 실시협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특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정부가 못 올려줘. 돌아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거 특례 취지 자체는 좋은데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 전에 체결한 것들은 안 해주는 게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GTX-C 사업이 지금 공사비 갈등 때문에 정부와 건설사 간의 공사비 갈등 때문에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GTX-B 또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GTX-B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인천에서부터 춘천까지 가는 그런 노선이죠. 근데 이게 공사비가 역시나 만만치 않습니다. 4.3조. 요건 이제 민자 구간만 했을 때 4.3조고 전체 하면 제가 알기로 한 6조 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수주를 했어요. 그래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는 DL, 현대는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포스코, 롯데건설 등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GTX-B도 사업성이 좀 좋지 않고 해봤자 벌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DLENC가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DLENC의 지분이 한 4.5% 정도 되는데 DL이 여기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도 GTX-B에서 20%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3%는 반납을 하겠다. 우리는 그냥 7%만 할게. 이거 20% 다 들고 있다가는 좀 어려울 것 같아. 해서 반납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탈퇴랑 반납 이게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를 대신할 건설사가 어디 있는지 물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보건설, 효성중공업의 건설 부문 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TX A, B, C 그리고 실제로 A가 개통되고 나서는 교통혁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A 노선도 사실 많이 밀렸죠. 그리고 B, C 노선도 지금 착공하겠다고 한 일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최초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언제 개통하고 언제 착공할지를 정리한 건데 GTX A 노선은 삼성 동산 구간을 2021년에 개통하겠다고 원래 발표를 했던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2025년인 현재도 개통이 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BC 노선도 B 노선은 2023년에 착공하겠다고 했고 C 노선도 2021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TX B 노선, C 노선이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사시는 분들은 언제 뚫리나 기다리고 계실 텐데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뭐 역시나 공사비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계주공 5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 공사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상계주공 5단지의 기구한 여정입니다. 상계주공 5단지가 최근에 평당 공사비 770만 원의 시공사 찾기에 나섰습니다. 근데 기사 제목이 이렇죠. 재건축 멈춘 2년, 공사비만 더 오르는 상계주공 5단지.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살펴보면 상계주공 5단지는 1987년에 준공된 840가구 규모 단지입니다. 주변에 이제 다른 상계주공들 사이에 있고,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저층으로 되어 있는 갈색 지붕. 요렇게가 이제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요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상당히 뭐 노원구 내에서 입지는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인데요. 용적률이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낮죠. 5층짜리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적률이 93%예요. 그래서 93%면은 이거 재건축 사업성 좋겠네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평형대가 11평 단일 평형입니다. 이 840가구가 다 11평짜리고 작년 9월에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났고 최근에 평당 770만 원의 시공사 선정을 하겠습니다. 입찰 공고를 냈는데 사실 상계주공 5단지가 시공사 선정을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2년 전 분담금 5억 원 쇼크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이게 2년 전 기사입니다. 2년 전 기사. 32평 분담금 5억, 제동 걸린 상계주공 5단지. 무슨 얘기냐? 상계주공 5단지가 2022년 11월에 한 차례 시공사를 선정을 했어요. 물론 이건 확정 계약을 한 건 아니고 우선 협상자로 GS건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참 이상했던 게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해서 한국자산 신탁이 지금 신탁사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겠다 입찰 공고를 내면 연면적이 어떻고 건축 면적이 어떻고 뭐 조건은 이렇고 하면서 총 공사비가 얼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는 얼마다라는 걸 공고에 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는 그걸 내지 않았어요. 그걸 내지 않은 상태로 우리 이 정도 조건인데 이 정도 규모고 재건축할 건데 누구 오실래요? 했더니 GS건설이 왔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그게 이제 2022년 11월이었고 두 달 뒤인 2023년 1월에 오히려 GS건설이 건설사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평당 650만 원 정도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조합에서 총회 를 할 때 이 만들었던 책자를 제가 구해서 가져왔던 건데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면 공사비 증가 라면서 460만 원에서 65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은 제가 볼 때 최초에 평당 공사비 46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GS건설에서 훨씬 더 그거보다 높은 평당 650만 원을 제안을 하니까 이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재건축 동의서 신고할 때 또 어느 정도 조합에서 이 정비업체를 껴가지고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2억 5천, 그러니까 11평형에서 24평 가면 2억 5천, 28평 가면 3억 2천, 34평 가면 4억 나올 거예요 했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올랐으니 1억씩은 더 오르게 됐다라는 요 안내가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평당 650만 원에만 딱 고정돼서 했으면 뭐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별 말이 안 나왔었을 텐데 이 당시에 제가 취재를 했었을 때도 650만 원 갖고 안 된다. 아마 공사를 하면서 더 올릴 거다. 그리고 실제로 GS건설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죠. 물가 상승분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는 더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사실 뭐 모든 계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분담금이 최대 7억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합이 신탁사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는 GS건설을 못 간다. 이런 식이면. 시공사를 선정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GS건설이 소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입찰보증금 50억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50억까지 내고 여기가 투입한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이 있는데 이제 와서 시공을 해제해? 하면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650만 원 더 비싸다고 해제를 했었는데 평당 공사비 770만 원에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그때는 세게 나갔는데 지금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거 상황을 보니까 650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던 거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은 거죠. 물론 뭐 이제 신탁사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긴 했겠지만 그래서 다시 시공사 선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게 이런 얘기를 정리해 본 거였습니다. 이 상계중공 5단지 분담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게 보이시는 게 상계중공 5단지 현재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 세대수가 840가구, 5층, 용적률 93%, 건폐율 19%밖에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그래서 현재 정비계획에 의하면 93%에서 299%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배로 늘어나는데 가구수 늘어나는 걸 보시면 840가구에서 996가구로 밖에 안 늘어나요. 얼마 안 늘어나는 겁니다. 2배도 안 되고 100가구 조금 156가구 늘어나는 거죠. 156가구 늘어나는 건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11평짜리를 못해도 뭐 59, 뭐 74, 84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의 사실상 1대1 재건축에 맞먹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의무임대 비율이 있죠. 용적률 늘어나는 것의 절반 정도는 이제 임대로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996가구로 재건축을 한다 해도 이 중에 임대가 153가구를 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전체 토지 소유자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832명이거든요. 그러면 임대 빼면 일반 분양 11가구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담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770만 원에 하면 분담금 여전히 뭐 5억, 6억, 7억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계중공 5단지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세 번째 뉴스. 복수는 다음에 몸살인 삼성물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요즘 핫한 곳이죠. 잠실. 잠실에 이제 재건축하면 주공 5단지만 떠올리실 텐데 또 다른 대여가 있죠. 우성 1, 2, 3차가 있습니다. 옆에 아시아 선수촌도 있는데 우성 1, 2, 3차가 최근에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을 했는데 이 GS건설이 단독으로 입찰을 해서 사실상 거의 이제 시공사 선정에 가까워졌다라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GS건설이 2차에서 단독으로 입찰을 했고 3차에도 단독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물산이 들어오는 걸 검토를 했었다가 최종적으로 2차 입찰할 때 포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잠실 우성 1, 2, 3차 재건축 어떤 사업인지 보면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있고 5단지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그런 단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작게 공원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좋고 옆에 이제 탄천도 흐르는 그런 단지예요. 1981년에 준공됐고 2,842가구입니다. 용적률은 현황 용적률이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180 정도 되는데 이거를 299%로 올리게 재건축을 하게 되고 최고 49층 2,680가구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거의 800가구 이상 늘어나죠. 왜냐하면 우성 1, 2, 3차는 대형평형이 많습니다. 조합원의 대지 지분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형평형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59, 74, 84로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사비는 1조 7천억 원짜리 상당히 크죠. 굉장히 큰 축에 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인데 원래는 1차 입찰이 작년 9월에 있었어요. 작년 9월에 있었고 이때도 GS건설이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3개월이 지난 작년 말부터 1차 입찰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던 삼성물산이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종합운동장 뭐 그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정류장에 레미안 광고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이런 광고가 등장을 했고 올해 1월에 삼성물산이 한남 4구역에서 현대건설과 맞붙어서 초유의 혈전을 벌인 끝에 대승을 거뒀죠. 그때 이후로 레미안의 어깨가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정비사업의 여포다, 보법이 남다르다, 왕이 귀환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우성 1, 2, 3차에 갑자기 이제 삼성물산이 광고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GS건설에서도 갑자기 움찔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1차 입찰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광고를 하는 거지? 그리고 상도위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GS건설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할 거면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한남사 이긴 거 같고 한번 날로 먹겠다는 거냐? 뭐 약간 이런 반응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우성 1, 2, 3차의 2차 입찰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삼성물산이 들어왔다면 그리고 실제로 들어올 것처럼 보였죠. 이게 10년 만에 정비사업에서 붙는 리턴 매치였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었냐? 때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초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제 위쪽에 이제 강남역이고 여기가 서초 삼성타운이죠. 삼성전자 이제 서초 사옥이 있고 여기 뭐 이제 나머지 옛날에 이제 삼성 계열사들 빌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서초 삼성 아파트 타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레미안 리더스 원, 레미안 서초 STG S, 레미안 서초 STG 아파트 이렇게 쭈루루 있죠. 요게 묘합니다. 이게 이제 서초 우성 1, 2, 3차 아파트들이거든요. 요거를 다 레미안이 수주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성 1차가 리더스 원이 됐고 우성 2차가 STG S, 3차가 STG가 됐고 그 옆에 이제 무지개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도 삼성
삼성물산이 레미안 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도 레미안 땡땡땡땡이 되나 했었는데 이때 GS건설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둘이 세게 붙었었는데 이때 GS건설이 이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초 그랑자이가 된 겁니다. 유명한 단지죠. 사실 삼성이 정비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패배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2015년 GS건설한테 졌었어요. 그리고서 10년 만에 다시 이제 리턴 매치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건설업계에서는 기대를 모았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무산이 됐죠. 뭐 군자 보고 10년 불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군자의 복수는 10년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결국에는 레미안의 복수는 다시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10년도 늦지 않으니까 11년, 12년 뒤에 뭐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레미안이 최근에 뭐 신반포 4차, 대림 가락, 방화 6구역 등 상당히 많은 곳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이 한남사의 기세를 몰아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성 1, 2, 3차는 왜 안 들어왔을까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은 GS건설이 오랜 기간 여기를 공을 들였습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들어갔을 때 잘 할 수 있을까? 세게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세게 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조건을 내걸어야겠죠. 삼성에서도 GS가 그만큼 공을 들였으니까 그 마음을 좀 얻으려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관측이 좀 최근에 업계에 많았습니다. 레미안이 삼성물산이 한남사를 수주하면서 굉장히 이 기세를 올리긴 했었는데 한남사에서 조건이 워낙 파격적이었죠. 뭐 이주비나 뭐 LTV나 이런 거 조건이 상당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다른 이 재건축 수주할 때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분명히 강남권의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비슷한 조건을 요구하게 될 텐데 그거를 다 맞춰줄 수 있으려나? 물론 그건 이제 경쟁 입찰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죠. 근데 이제 우성 1, 2, 3차에 들어갔으면 경쟁 입찰을 해야 됐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이 그런 조건을 내걸 수 있을까? 그래서 조합원들도 사실 많이 기대를 하셨어요. 삼성이 들어오면 물론 뭐 삼성이 잘 하긴 하지만 조건 자체가 좋아서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좀 부담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좀 뇌피셜들이 있습니다. 저의 뇌피셜인 동시에 업계 관계자들의 뇌피셜이긴 한데, 그래서 이 레미안이 한남사로 기세를 올리긴 했지만 앞으로는 좀 가능성 높은 곳에 출혈 없이 좀 들어가려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 우성 1, 2, 3차를 드랍하는 거에서 좀 엿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반포 4차, 대림 강화, 방화 6, 신반포 4차는 제가 확실히 단독으로 기억하고 대림 가락, 방화 6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독인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도 근데 어쨌든 특별한 출혈 경쟁이 없이 그냥 거의 뭐 삼성물산이 그냥 따놓은 당상처럼 들어가서 실제로 수주한 곳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레미안이 한남사의 기세를 바탕으로 수주전에 나서긴 할 텐데, 그 기세로 이제 야 들어올 테면 들어와봐, 우리랑 싸울 수 있으면 들어와봐, 근데 자신 없지 않겠어? 하면서 약간 이렇게 자기들만 점 찍어 놓는 그런 단지들에 선별적으로 좀 수주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업계에선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주간 시세 살펴봐야겠죠. 자, 이번 주 한국 부동산은 매매 가격 그리고 전세 가격 변동률입니다. 전국 아파트는 지난주 마이너스 0.02%였는데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서울의 영향입니다. 서울이 지난주 0.11% 상승한 데 이어서 이번 주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0.14% 상승했고, 그거에 힘입어서 수도권의 상승폭도 조금 올랐습니다. 지방도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네요.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4%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이렇습니다. 크게 이제 변동이 없고 보통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지역들을 좀 살펴보면, 자, 일단 강남부터 살펴봐야겠죠. 송파는 지난주 0.58%였는데 이번 주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0.68% 상승을 했고, 강남도 마찬가지, 서초도 마찬가지, 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은 뭐 강남 3구만큼 상승폭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3주 연속 지금 이제 높아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강남만 살펴봤는데 여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천이죠, 과천. 경기도 중에서도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강남이랑 붙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천의 상승폭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0.51%가 올랐어요. 과천도 준 강남이라고 하죠. 어쩌면 이제 강동보다도 더 쳐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시세도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과천도 불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서울 지역들도 살펴보면 마포가 역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올라서 이번 주 0.11% 올랐고, 광진구가 0.11% 올랐고, 성동구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0.08%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용산도 상승폭이 올랐네요. 그래서 강남발, 토어제 해제발 상승세가 다른 곳으로도 많이 퍼져가고 있다. 가까운 경기권으로도 퍼져가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청약 일정입니다. 다음 주 청약 일정 보시다시피 뭐 없습니다. 그란치 리버파크는 아직도 임의 공급을 하고 있네요. 잘 팔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제 거의 뭐 단지가 없고 여러분들 관심 가질 만한 단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워낙에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하고 이번 주에도 사실 저희가 살펴드리진 않았지만 몇몇 건설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벽산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었고 또 PF 4월 위기설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청약 시장은 잘 될 곳들 아니면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첫째 주 주간 부동산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